1997년 봄, 서울대학교 캠퍼스. 20대의 정윤이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언제나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태수. 가난하지만 정직한 건축학과 학생. 그는 윤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고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순수한 남자. 강일영. 부유한 집안의 자제. 야망으로 가득 찬 그는 윤희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었던 남자. 그리고 최민호. 법학과 학생이었던 그는 멀리서 윤희를 짝사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던 소심한 남자. 운명의 장난은 잔인했습니다. 윤희는 한태수를 사랑했지만 부모의 강요로 강일영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최민호는 윤희를 포기하고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태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5년 후 이 4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막장인 방식으로. 2007년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깊은 밤, 북악산 전망대. 한태수는 강일영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영아, 이게 뭔지 알아? 너의 범죄 증거야. 3년 동안 너가 받은 뇌물, 부정계약, 모든 것이 여기 있어. 강일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나는 다 알아. 너가 신도시 개발해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한태수는 강일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넌 내 친구였어. 대학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부정한 돈을 받고 부실 공사를 묵인할 수가 있어? 강일영은 침묵했습니다. 내일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거야. 너가 받을 처벌을 받아야 해. 강일영은 한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 부탁이야. 한 번만 봐줘.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 아내와 아이들이. 가족? 너는 가족을 생각할 자격이 없어. 너가 부실 공사를 묵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는지 알아?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어. 강일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태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정말 이 증거를 제출할 거야? 당연하지.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에 갈 거야. 강일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눈 속에서 금속이 번쩍였습니다. 작은 단검이었습니다. 한태수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영아, 너 무슨 짓이야? 미안해, 태수야. 나는 모든 걸 잃을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너는 몰라. 강일영은 한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 위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한태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일영이 더 강했습니다. 강일영은 한태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강일영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1, 0, 4. 한태수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정윤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강일영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태수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지나가던 등산객이 한태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뇌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한태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17년이 흐른 2024년, 서울 강남의 한 초호화 펜트하우스. 52세의 정윤희는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40평이 넘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프랑스에서 공수한 앤티크 가구들, 그리고 유명 화가의 원화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딸 수연은 3년 전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명문 로스쿨에 다니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국에 들어옵니다. 아들 준영은 회사 일에 바빠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만 걸어올 뿐입니다. 남편 강일영. 대한건설의 회장이자 재계 서열 20위 안에 드는 거물. 그는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골프 모임, 재계 만찬,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즈니스 약속으로 집을 비웁니다. 정윤이는 손에 든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입니다. 입안으로 퍼지는 떫은 맛. 25년 전 강일영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한태수를 사랑했었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하고 꿈이 가득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너무 가난했고 정윤이의 부모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의 뜻을 따라 한태수의 절친이었던 강일영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거액의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는 한태수에게 쏠렸습니다. 한태수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집중 포화했고 검찰은 그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보석으로 풀려난 한태수는 눈 내리는 겨울밤 어느 산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이는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태수의 죽음에 남편 강일영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정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케이블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정윤이는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 누구세요? 정윤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한태수 씨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한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정윤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최민호는 정윤이를 마주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전직 형사 최민호입니다. 17년 전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었습니다. 정윤이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고 정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습니다. 최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희. 아니 여사님. 사실 저는 대학 때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놀라 최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당신을 한태수를 강일영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정윤이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25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강일영과 결혼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제 마음을 숨기고 경찰이 되었습니다. 최민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한태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죠. 공식 기록에는 자살로 되어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수는 살해당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해 미수를 당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17년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차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태수가 살아있다고? 네. 그리고 3개월 전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지금 한태수는 살아있습니다. 다음 날 정윤이는 최민호를 따라 한개인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동 특실. 문이 열리고 정윤이는 그를 봤습니다. 한태수. 17년 만에 보는 그 사람. 한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세가 된 그는 여전히 정윤이가 사랑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태수야. 정윤이의 목소리에 한태수가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윤희야. 정말 너구나.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정윤희는 한태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나는 한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희야, 나 다 알아. 강일영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 17년 동안 내가 범죄자로 몰린 것, 모든 비리의 주범이 그 놈이었던 것.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한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고했어. 깨어나자마자.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17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던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누가 믿겠어? 그럼 어떻게? 증거가 필요해. 강일영을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 그리고 윤희야. 그 증거를 찾는 일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너 도움이 필요해. 정윤희는 한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뭐든지 할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태수는 정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윤희야. 너 아직도 날 사랑해? 정윤희는 대답 대신 한태수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누지 못한 포옹.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최민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25년을 기다렸지만 정윤희의 마음은 여전히 한태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정윤희의 사랑을 얻을 수 없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그날 밤 정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담긴 상자. 그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력. 25년 전 그 달력에는 중요한 날짜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윤희는 달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25년 전 강일영과 결혼하기 일주일 전 정윤희는 한태수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이별의 슬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렬하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윤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일영과 결혼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윤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일영의 아이일까? 아니면 한태수의 아이일까? 9개월 후 딸 수연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윤희는 알았습니다. 수연의 눈을 보는 순간 그 깊고 따뜻한 눈빛에서 한태수를 봤습니다. 수연은 한태수의 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정윤희는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왔습니다. 강일영도 모르고 수연도 모르고 한태수도 끝내 모른 채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정윤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태수야,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 너를 닮아서. 너무 착하고 정직해. 며칠 후 정윤희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윤희 여사님? 저는 한준영이라고 합니다. 한태수의 아들입니다. 정윤희는 놀랐습니다. 한태수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정윤희는 한준영을 만났습니다. 28세의 청년. 그는 한태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17년 전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신 후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한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우리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일을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윤희는 한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하십니다. 여사님, 도와주십시오. 물론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게. 그때 정윤희는 깨달았습니다. 한준영과 수연은 이복남매라는 것을, 둘 다 한태수의 자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일영이 회장단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정윤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일영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의 제목은 마포 재개발 마이너스 비공개였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각종 계약서와 현금 거래 명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 시의원 김XX 5억, 구청장 EXX 10억, 감리단장 박XX 3억. 명백한 뇌물 리스트였습니다. 강일영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윤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일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윤희는 급히 서재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는 척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네, 잠이 안 와서요. 강일영은 정윤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하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같은 시각 미국 뉴욕. 25세 수연은 로스쿨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한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 저는 한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오빠입니다. 이틀 후 수연은 한국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한준영이 알려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한준영은 수연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남매라는 사실을. 저는 한태수의 아들입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제 아버지는 강일영인데요? 한준영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남긴 편지입니다.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한태수입니다. 수연은 서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남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남매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이미 서로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민호는 정윤희를 따로 만났습니다. 윤희야. 할 말이 있어. 뭔데, 민호야? 최민호는 정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25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정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한태수한테 빼앗긴 것도 억울했고 너가 강일영한테 시집간 것도 견딜 수 없었어. 하지만 난 비겁해서 멀리서 바라만 봤어. 5년 전 아내가 죽었을 때 난 해방됐다고 생각했어. 이제 너한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은 여전히 한태수한테 있더라. 최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윤희야, 난 알아. 한태수가 돌아온 지금 난 다시 선택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윤희는 최민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나는 괜찮아. 대답 안 해도 돼. 난 그냥 너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날 밤 정윤희는 강일영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한태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일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태수를 보는 순간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태수, 너가 어떻게? 놀랐어, 일영아.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살아있어서. 강일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17년 전 너가 내 목을 조르고 산속에 버렸을 때 난 죽지 않았어. 식물인간이 됐지. 17년 동안. 그리고 3개월 전 깨어났어. 강일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아니 강일영 씨. 이혼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하세요. 강일영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혼? 자백? 윤희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강일영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25년 전 너가 한태수와 마지막 밤을 보낸 날의 사진이야. 난 다 알고 있었어. 정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것도 진작 알고 있었어. DNA 검사 해봤거든. 정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를 평생 내 밑에 두기 위해서야. 너가 간통했다는 증거, 수연이가 사생아라는 증거. 이 모든 걸 공개하면 넌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정윤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최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일영 살인 미수,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 강일영은 비웃었습니다. 체포? 나를? 증거라도 있어? 최민호는 USB를 꺼냈습니다. 17년 동안 모은 증거가 여기 다 있어. 너가 한태수를 죽이려 한 증거, 너가 받은 뇌물의 증거, 모든 것이. 최민호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강일영이 갑자기 정윤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린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정윤희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강일영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분노를 폭발시키며 당신과 보낸 25년. 지옥이었어. 정윤희는 강일영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강일영이 비틀거렸습니다. 최민호가 재빨리 강일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일영이 연행된 후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연과 아들 준영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연은 거실에서 한태수를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낯선 중년 남자. 하지만 수연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수연아.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정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의 진짜 아버지가 한태수라는 것, 강일영이 살인자라는 것, 25년 동안 숨겨온 모든 비밀. 수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한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강일영의 딸이 아니라 당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한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너가 태어나는 것도 못 봤고, 너가 자라는 것도 못 지켜봤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수연은 한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았습니다. 아빠. 제 진짜 아빠. 두 사람은 25년 만에 상봉을 울음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일영의 친아들인 그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우리 친남매가 아니라는 거네요. 준영아, 미안해. 25년 동안 저를 속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준영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한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것. 하지만 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이 감정은 잘못된 거예요. 우린 남매인데. 전화 너머로 한준영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며칠 후 정윤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강일영이 교도소에서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정윤희 씨죠? 잠깐 같이 가시죠. 정윤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들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최민호였습니다. 윤희한테서 손 떼. 최민호는 전직 형사답게 격투술로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5명. 최민호는 곧 불리해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최민호를 보며 정윤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이 정윤희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한준영이었습니다. 한준영은 젊고 힘센 그는 남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마침내 남자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정윤이는 쓰러진 최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민호야. 최민호는 피를 흘리며 정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바보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너를 지키고 싶었어. 25년 동안 못 지켰으니까. 최민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낸 최민호가 깨어났습니다. 정윤이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윤희야. 너 여기 있었구나. 바보야. 어딜 가겠어. 정윤이는 최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야. 할 말이 있어. 지금 말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최민호는 정윤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야, 나 25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정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한태수한테 빼앗긴 것도 억울했고 너가 강일령한테 시집간 것도 견딜 수 없었어. 하지만 난 비겁해서 멀리서 바라만 봤어. 윤희야, 난 알아. 한태수가 돌아온 지금 난 다시 선택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윤이는 최민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실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얼마나 정윤이를 사랑하는지. 6개월 후 강일령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수백 명의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윤이, 한태수, 최민호, 수연, 준영 모두가 모였습니다. 강일령은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강일령은 17년 전 한태수 씨를 살해 미수했습니다. 또한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고 수백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강일령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강일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권력, 부, 명예. 30년간 정상에 있었습니다. 한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분하다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도? 강일령은 한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세상은 양육강식이야. 넌 약했어. 그래서 졌어.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일령에게 살인, 미수죄, 뇌물수수죄, 횡령죄 등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윤이는 한태수와 최민호를 함께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정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한태수와 최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난 민호를 선택할 거야. 한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민호가 25년 동안 나를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하면 난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 최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2번이나 날 위해 목숨을 걸었어. 25년 동안 아무 데가 없이 나를 지켰어. 그 사랑을, 그 헌신을 외면할 수 없어. 한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난 알았어. 너가 최민호를 선택할 거라는 걸. 한태수는 정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윤희야, 넌 행복해야 해. 최민호와 함께 행복해. 한태수는 최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윤희를 부탁해. 내가 못 지켜준 25년. 너가 지켜줘.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그리고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윤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5년의 사랑, 우정, 희생이 그 포옹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은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에서 정윤이가 딸을 배웅했습니다. 수연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응, 엄마. 걱정 마. 출국장으로 걸어가는 수연의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준영이었습니다. 한준영은 멀리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여자. 안녕, 수연아. 행복해. 수연이 출국장으로 사라지자 한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정윤희와 최민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영, 그리고 몇몇 친구들. 그리고 한태수도 참석했습니다. 한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윤희가 한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수야.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너의 결혼식인데. 태수야. 미안해. 정말. 한태수는 정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이제 그만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태수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한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갈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정윤희는 한태수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태수야. 꼭 행복해.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25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강일영은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정윤희와 최민호는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태수는 미국으로 건너가 재활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준영에서 정준영으로 개명한 준영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준영. 그는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여전히 수연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일영이 구속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강일영의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15년 전 의문사한 국회의원, 10년 전 실종된 회계사, 5년 전 자살한 기자. 모두 강일영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7건의 살인. 강일영은 단순한 비리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일영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 하루 전 강일영은 마지막 면회객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아버지. 강일영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윤서야. 윤서. 강일영의 네 번째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일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악마 같은 미소. 좋아. 내 계획대로 해. 정윤희, 한태수, 최민호. 그들 모두를 파멸시켜라. 어떻게요? 강일영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 나는 내일 죽는다. 하지만 내 복수는 영원히 계속될 거야. 다음 날 강일영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주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윤희와 최민호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55세가 된 정윤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68세의 최민호는 그녀를 보는 눈빛이 2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느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좋아. 한강 갈까? 그날 오후 정윤희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정윤희와 한태수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정윤희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 정윤희 씨, 당신의 더러운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10억을 준비하세요. 연락 기다립니다. W. 정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3년 만에 수연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8세가 된 그녀는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공항 출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준영이었습니다. 31세가 된 한준영은 3년 동안 더욱 남자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준영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연아, 오랜만이야. 오빠. 왜 여기에? 너를 마중 나왔어. 3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우린 안 돼. 우린 남매잖아. 한준영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알아. 알지만 난 못 참겠어. 수연아, 3년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 너 생각만 하면서. 수연도 한준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격렬하게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를 잊을 수 없었어. 그럼 도망가자. 우리 둘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우리 행복하자. 짧게라도.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금단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일영의 또 다른 사생아 박지수였습니다. 흥미롭군. 이건 쓸만한 무기가 되겠어. 박지수는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 LA. 48세의 한태수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국 식당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42세의 서지혜.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한태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 25년 전 정윤희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설렘.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놀랐지만 한태수의 순수한 눈빛에 끌렸습니다. 손님이 첫 손님이네요. 그럼 함께 먹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태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25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배신당한 과거, 17년간의 식물인간 생활. 지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것,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은 어려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지혜 씨, 제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릴게요. 한태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윤희를 포기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윤희는 협박 편지를 받은 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윤희는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정윤희 씨. 저는 윤서라고 합니다. 강일영의 딸이죠. 정윤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강일영의 또 다른 딸. 놀라셨죠? 박지수, 강미래 말고도 또 있다는 게. 저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돈이요. 10억. 그럼 당신의 비밀을 지켜드리죠. 수연이가 한태수의 딸이라는 사실, 당신이 결혼 전에 간통했다는 사실. 정윤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이든 뭐든 선택하세요. 10억을 주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윤희는 최민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윤서의 협박, 25년 전의 비밀.
최민호는 조용히 정윤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정윤희는 놀라 최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당신이 한태수와 마지막 밤을 보낸 것도, 수연이가 한태수의 딸인 것도 나는 형사였잖아. 진작에 알았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최민호는 정윤희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 당신이 누구의 아이를 낳았든 누구를 사랑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당신을 사랑했어. 정윤희는 최민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서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협박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최민호는 다음날 바로 윤서를 찾아갔습니다. 최민호는 윤서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32세의 윤서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희령과 같은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 씨, 협박은 범죄요. 당장 그만두시오. 윤서는 웃었습니다. 협박이라뇨? 전 단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 돈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보상됐소. 그래도 부족해요. 제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기다리다 죽었어요. 저는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최민호는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폭수는 또 다른 폭수를 낳을 뿐이요. 강일령의 악을 당신이 이어받고 싶소.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 어머니의 한을 어떻게 풀어요? 용서하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시오. 그게 어머니가 원하셨을 거요. 윤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협박은 그만두겠어요. 며칠 후 대형 신문사 기자가 된 박지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강희령 딸과 한태수 아들 금단의 사랑. 근친상간 논란. 다음 날 이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윤희는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윤희는 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나 준영 오빠를 사랑해. 안 돼. 너희는 남매야. 이건 잘못된 거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 나는 오빠 없이 못 살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태수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한준영과 수연이 사랑에 빠졌다는 뉴스. 한태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LA 공항에서 지혜가 그를 배웅했습니다. 태수 씨, 화내지 마세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근친상간은 죄예요. 내 아들이, 내 딸과. 태수 씨, 제가 함께 갈게요. 당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혜는 한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함께 가요. 한태수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한태수는 한준영을 찾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한준영과 수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태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준영아, 수연아, 당장 헤어져. 두 사람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희는 남매야.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은 없어. 당장 헤어져. 이건 범죄야. 한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범죄자라면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연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한태수는 아들을 때렸습니다. 뺨을 강하게. 정신 차려.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한준영은 뺨을 맞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없어요. 수연이 울며 한태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벌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한태수는 딸을 일으켰습니다. 수연아, 너도 이럴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정준영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29세의 이소라.
소라 씨 정부 지원금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준영은 소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라도 준영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강밀의 강일영의 첫 번째 사생아는 어느 날 준영을 찾아왔습니다. 준영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강밀애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영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했어요. 우리는 남매가 아니에요. 준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소라와 강밀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 순 없어서. 준영은 강밀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소라를 사랑해요. 강밀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며칠 후 박지수는 또 다른 기사를 냈습니다. 수연 마이너스 한준영, 실제로는 남매가 아니었다. 충격의 DNA 재검사 결과.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수가 독자적으로 수연과 한준영의 DNA를 재검사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태수는 실제로 한준영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태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태수 씨, 한준영 씨는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한태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준영이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의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비교 결과 한준영 씨의 친아버지는 최민호 씨로 추정됩니다. 한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태수의 아내 김은주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위로해준 사람이 최민호였습니다. 한태수의 절친이었던 최민호는 은주를 돕기 위해 자주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밤 한준영이 잉태되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한준영은 한태수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준영은 최민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한태수는 최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민호야, 이게 사실이야? 최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나도 최근에 알았어. DNA 검사하고 나서야. 한태수는 최민호를 때렸습니다. 한태수 너가 내 아내와. 최민호는 맞고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은 실수였어. 우린 둘 다 술에 취했고. 한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준영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한태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준영은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태수, 최민호, 정윤희, 수연. 여러분, 제가 DNA 검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한태수 선생님의 아들도 최민호 선생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강일영입니다. 정윤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준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어머니 김은주는 사실 한태수 선생님과 결혼하기 전에 강일영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임신했고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기고 한태수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한태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준영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수연아, 우리는 남매가 맞았어.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준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나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진실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금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섰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한태수였습니다. 수연아, 안 돼. 수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 나 준영 오빠 없이는 못 살아. 한태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 순간 한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며칠 후 한태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준영의 DNA를 재검사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 결과 한준영은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한태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한태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준영아,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수연아, 너와 준영이는 남매가 아니야. 수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태수는 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자,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준영이와 수연이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최민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태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태수야. 넌 거짓말하고 있지?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은 한준영이 강일영의 아들이야. 수연이와 진짜 남매지. 그럼 왜?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서. 민호야, 제발 이 비밀을 지켜줘. 최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태수야, 넌 너무 희생하는 거야. 한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 6개월 후 수연과 한준영의 결혼식 날. 아름다운 야외 결혼식장. 수백 명의 하객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하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요. 반대합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박지수가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친남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준영의 친아버지는 강일영입니다. 그리고 수연의 친아버지도 강일영입니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지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은 한태수의 딸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강일영입니다. 정윤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수연이는 태수 딸이야. 박지수는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수연 씨와 강일영의 DNA는 99.9% 일치합니다. 수연 씨는 강일영의 친딸입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한준영이 수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정윤희 씨는 한태수와 관계하기 전에 이미 강일영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윤희 씨는 그 사실을 숨기고 한태수와 관계했고 수연이를 한태수의 딸로 속인 겁니다. 정윤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25년 전 정윤이는 강일영과 결혼하기 전 이미 임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마지막으로 한태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를 한태수의 딸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한태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희야. 그게 사실이야? 정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나는 결혼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연과 한준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남매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복남매. 수연아, 오빠,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수연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준영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유리문 너머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거짓말을 했어. 한태수는 정윤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최민호만이 정윤이 곁에 남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야. 나는 괴물이야. 아니야. 넌 그저 사랑에 빠진 여자였을 뿐이야. 최민호는 정윤이를 안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한준영이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빠,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해. 알아. 하지만 오빠도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 한준영은 울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2년 후, 정준영은 이소라와 결혼했습니다. 소라의 동생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준영은 건축회사에서 만난 여자 김민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미국으로 돌아가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인 의사와 약혼했습니다. 한태수는 지혜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LA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정윤이와 최민호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2032년 가을, 한태수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미국 LA의 한식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윤이와 최민호, 수연과 그녀의 남편 한준영과 그의 아내 민지, 준영과 소라, 박지수, 강미래, 윤서.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60년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했고, 배신당했고, 죽을 뻔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태수는 정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야, 25년 전 일은 이제 다 잊었어. 우리 모두 행복하자. 정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연과 한준영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준영 오빠, 다음 생에서는 우리 남매로 태어나지 말자. 한준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수연아, 사랑해. 영원히. 두 사람은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최민호는 정윤이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최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사실은 나도 비밀이 있었어. 27년 전 한태수 아내 은주와 그날 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정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날 일부러 그녀를 유혹했어. 너를 한태수에게서 빼앗고 싶어서. 미안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하니까. 정윤이는 최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도 괴물이었어. 최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윤이는 한참을 최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후회하며 살아. 정윤이는 최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당신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걸로 충분해. 최민호는 정윤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수연은 한준영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오빠, 나 한국 떠날 거야.
영원히. 한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이렇게 같은 나라에 있으면 안 돼. 자꾸 보고 싶어져. 한준영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나도 그래. 매일 밤 네 꿈을 꿔. 그래서 떠나야 해. 오빠도 행복해야 해. 민지 씨와. 한준영은 울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수연은 한준영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우리는 그저 잘못된 시간에 태어났을 뿐이야. 수연은 한준영에게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이마에 가볍게. 안녕, 오빠. 행복해. 그리고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때는 남매가 아니길 바라며. 수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준영은 그 자리에 서서 수연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사랑은 때로 잔인합니다. 운명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강일영은 30년간 악을 저질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태수는 희생했지만 명예를 되찾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최민호는 25년을 기다렸고 50년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정윤이는 실수했지만 용서받았고 진정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연과 한준영.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했고 진실했고 희생적이었으니까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형태를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달콤하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